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라고 아주 경사가 났습니다. 즐거운 일이 워낙 없는 이런 세월인데 그래서 일부러 이 경사를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68차 웅크타드 UN 산하기구죠. UN 무역개발기구라는 이제 조직인데 거기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이사회 회원국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가지고 선진국 반열로 회원 자격을 옮겨줬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세계 최빈국 반열에서 벗어나는 것만도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고 고심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불리는 그런 자격혁명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감동스러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그게 참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때냐 이런 또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어서 참 딱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거를 다시 시비를 걸었다가는 요새 뭐 우리나라 정부 매스컴 뭐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가 선진국 됐다 뭐 이러고 이런 판에다가 이거 찬물 꼈는 것처럼 이거 분석한다고 이거 그렇게 좋아할 일이 못 돼 이랬다가는 저놈의 인간은 원래가 그래. 사사건건 시비꾼이잖아. 이 소리밖에 못 듣게 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뭐 또 하나 국경일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만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어떡합니까? 또 아는 만큼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번 웅크타드 선진국 그룹 진출은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이 가능한 성공 사례임을 인정받은 계기가 됐다라고 아주 참 점잖게 자화자찬을 했죠. 근데 이 웅크타드라고 하는 이 유엔 산하 조직 이게 뭐 하는 데냐? 이건 말 그대로 무역개발기구입니다. 선진국하고 후진국 사이에 요새는 후진국이란 말 안 쓰고 전부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developing country라고 하는 거고 선진국 하면 developed country 또는 advanced country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둘 사이의 무역을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개발도상국들이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의 관계를 조정하고 하는 역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기술 협력을 지원하기도 하고 요새는 WTO에서 무역 분쟁은 주로 조정을 합니다만은 웅크타드에서도 그런 이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과의 관계일 때에는 많은 부분 이제 조정에 나서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회원국이 전체가 195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A, B, C, D라는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그룹들 간의 교역을 하는 거, 그 조건을 조정하기 위해서죠. A 그룹은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그룹, 그리고 B그룹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32개 그룹. C그룹은 중남미를 묶은 33개의 나라. D그룹은 러시아하고 동유럽을 묶어서 25개 나라로 이렇게 각각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한국은 원래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요. 요번에 B그룹으로 지위가 변경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그룹별로 교역하는 데에 대상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31개 나라가 B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B그룹이 32개 나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주 제네바 UN 대사, 우리나라의 이태호 주 제네바 대사가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이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웅크타드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서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다. 지위 변경이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도구라는 격언을 진정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번에 우리의 지위의 변경이. 그래서 우리는 웅크타드 내에서 기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역할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6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공여국, 세계에서 무역 규모로 6번째 큰 무역을 하는 그런 공여국인데 다른 OECD의 기왕의 그런 공여국들과 함께 웅크타드에서 참여를 더욱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한국 지위 변경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웅크타드에서 지명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웅크타드가 생겨난 이래 57년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재편에 넘어간 이런 사례가 우리가 유일한 첫 번째 사례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은 그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 간의 교육을 조정하는 걸 주임무로 했었던 건데 한국은 이번에 신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B그룹으로 넘어갈래. 거기에 이사국들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 뭐, 너희는 원래 진작부터 넘어갔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넘어간다고 이익을 우리에게 특별히 웅크타드가 부여하거나 그럴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웅크타드 입장에서도 오히려 낫죠. 회비를 내도 몇 푼이라도 더 받을 테니까. 우리나라가 그럼 국제적으로는 어떤 대우를 그동안에 받아왔던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나가야 돼. 이 압력을 선진국으로부터 자본주의 선진국이죠. 이 나라들로부터 압력을 받아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받다가 정치적인 또 이제 의미도 있고 광을 좀 낼 필요가 있었을 때 김영삼 대통령 때죠. 1996년입니다. 김영삼 때 우리는 세계적인 선진국 클럽이라고 공인된 OECD 클럽에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1996년에. 그래서 OECD 가입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고 행세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와서는 WTO에서 너희들 개도국이 받는 관세 그 우대며 이런 거 농민들에게 보조금 주는 거 이런 거 너희들 그 개도국 위치에서 그대로 대우를 받으면 안 돼. 이런 압력을 이제 강하게 받으면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죠. 2019년에 WTO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개도국 지위 포기하겠어. 이런 개도국 지위는 이미 집어던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갔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협상을 할 때마다 꾸준히 농촌에 농민 보조금 주는 거, 농업 보조금 주는 거, 이거부터 특정한 상품들에 있어서의 관세 특혜, 이런 거를 다자간 협정을 할 때나 또는 특정 국가와 특정 선진국하고 협정을 할 때 꾸준히 죽어라고 개도국 대우를 해줄 것을 주장을 하고 고집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마. 아무 이익도 없는 거 우리 그거 안 해라고 계속 거절을 하고 거부하고 소위 국제적으로 뺀돌이 노릇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차차차차 전 세계가 자유무역화하고 한국 경제 성장이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라는 거 많은 나라들이 꼬집어대고 이러니까 그거를 FTA라는 방법으로 피해갔던 겁니다.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FTA로 하자. Free Trade Agreement로 해결을 하자. 특별한 일반적인 혜택을 받고 이거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FTA를 열심히 우리는 여기저기 여러 나라들하고 맺어왔던 겁니다. 그렇게 피해왔던 지위죠, 그것이. 그랬던 걸 이번에 그렇게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자청해서 왜 선진국 지위로 가겠다고 하고 그걸 받느냐 이런. 웅크타드에서 선진국 지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WTO에서 포기했죠. OECD 들어갔죠. 웅크타드에서까지 이렇게 되고 나면 국제적인 무역, 웅크타드의 그룹 대 그룹 간 사이에서의 다자 간의 무역 협정 이런 데서 우리는 선진국의 입장에 그냥 서야 한다. 개도국이라는 특별한 혜택, 관세의 혜택이나 보조금의 혜택, 우리 이런 거 이제 못하죠. 농민보조금 이제 변칙적인 방법을 쓰거나 FTA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이 된 나라끼리의 양해사항이 아니면 우리 농민보조금 이제 마음대로 못 줍니다. 농민보조금을 마음대로 주려면 대신 다른 공산품에서의 이익을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유엔의 각 기구에 회비 내는 거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회비 다 올려서 내야 될 겁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얻는 이익은 현실적인 게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부담만 적지 않게 늘어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제 참고로 웅크타드에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 그것도 31개씩이나 된 건데 뭐 한 200개 되는 나라 중에서 웅크타드는 이제 190여 개 나라지만 그 중에서 뭐 32등으로 들어갔다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어떤 나라들이 들어있는 것인가 한번 좀 보시죠. 안도라 같은 나라 어디 있는지나 아십니까?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사이프러스도 들어있네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도 들어있고 바티칸도 들어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입니다. 이렇게 32개 나라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거기에 한 멤버에서 대단한 자부심이 드십니까? 세계의 조그만 나라들이라는 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선진국, 진짜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들하고 큰 교역을 할 게 없습니다. 거의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국민소득은 어느 정도 다 되는 나라들이니까. 57년 만에 우리가 처음 지위가 변동됐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그 이전부터 초기부터 줄기차게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도 러시아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카타르 같은 국민소득이 이미 6만 불 넘어간 나라들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죠.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이 지도를 보시고 독자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의미일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그게 이제 B그룹입니다. 이런 허풍스러운 선택, 그거를 지금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식량 자급률에 있어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입니다. 해마다 80% 이상이 되는 GDP 대비 80% 이상이 되는 수출입 무역 의존도는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힘겹게 걸어가야 하는 참 험난한 길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부가 우리보다 강한 힘을 가진 공업국가들하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하는 영역을 우리는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짐을 덜려는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허황된 실속 없는 허풍에 지금 우리가 들뜰 때인가요?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여권 하나 들고 나가면 이미 대접받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삼성, 휴다이, 다ewoo, LG 이 이름 하나 가지고도 행세를 했고 대우를 받았죠. 받고 있고
이제 와서 무슨 치 떨어지는 K국뽕 같은 얘기를 범국민적으로 하고 이것을 치적이라고 하고 이래야 할 수준에 있는 나라라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창피스러운 나라인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질 못합니까? 한국은 처음이지. 앞으로 재밌으니까 그냥 볼 수 있지만 외국인들 뭐 세계 사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와서 이제 음식 하나 불고기 하나 먹어주고도 찬탄을 하면 그거에 가슴이 둥당둥당 뛰고 우리가 지금 그래야 할 수준의 나라의 국민이냐? 왜 이렇게 우리는 점잖지 못하냐? 왜 우리는 이렇게 컴플렉스에서 툭툭 털고 일어서질 못하느냐는 겁니다. 요만한 어린아이 외국인 하나가 그냥 하나 케이팝 좋아해요 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 한번 춰주면 그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고맙고 지금 우리 그래야 합니까? 국제사회는 실속이 있는 거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아귀다툼을 하는 그런 시장바닥입니다. 거기에서 K국뽕으로다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겁니까? 이미 이승을 떠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주 모진 시련을 당했었죠. 그 미움받아서 나중에 감옥까지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좀 더 심한 얘기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국민수직은 도대체 몇 류입니까?